백인 가족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그 일대에서 이런 개발 사업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재촉을 하고 정보를 다른 분보다 빨리 알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이 되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무소속 전복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복민 의원, 바로 이지수 기자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 보도한 뒤에 국민의힘 탈당했던 바로 그분이죠. 오늘은 어떤 걸 취재했습니까? 네, 농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농지. 사실 이 LH 사태 때도 그렇고 농지를 이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자꾸 발생하면서 문제거든요. 오늘 혹시 투기 문제입니까? 투기보다는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전복민 의원과 부산 땅을 둘러싼 의혹,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페라가모 등 180여 개의 유명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부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축구장 22개 크기로 파주 아울렛보다 2배 큽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방향으로 30분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장안 IC에서 빠지면 바로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신세계그룹과 미국 첼시가 손잡고 한국의 세 번째로 지은 아울렛입니다. 저의 쇼핑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갑니다. 신세계가 부산의 아울렛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2007년이었습니다. 당초 3년 뒤 2010년 개장이 목표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부지 매입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1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록. 한 시의원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저도. 그런데 왜 토지 매입이 이게 왜 추진이 늦어졌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당시 초선 시의원이던 전복민 의원이었습니다. 내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감정 금액하고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첼시사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울렛 부지 감정 평가를 올해 안에 끝내서 땅 매입이 더 늦춰지지는 않게 하라는 겁니다. 6개월 뒤엔 더 강한 어조로 아울렛 공사 착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왜 이게 자꾸 늦어집니까? 협약을 맺고 빨리빨리 진행돼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전복민 의원은 석 달 뒤 시의회에서 또다시 아울렛 사업 지연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첼시 쪽하고 또다시 우리가 시행 협약 체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이 아울렛 사업을 각별하게 챙긴 이유는 뭘까? 전 의원의 지역구는 시의원일 때나 국회의원이 된 지금이나 부산 수영구입니다. 아울렛이 들어선 건 부산 기장군. 지역구 민원 때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레리. 해안에서 300m쯤 떨어진 야산으로 올라가 보니 잡초가 무성한 땅이 나옵니다. 부산 신세계 아울렛에서 딱 2.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땅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소유자는 전복민 의원. 전 의원 소유의 이 땅은 1187제곱미터, 약 360평 규모의 논, 즉 농지로 신고돼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으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전 의원의 농지와 연결된 바로 옆 부지.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가 더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일대 가족 농지와 임야만 2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3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나 있는 알짜배기 땅입니다. 전현 소유 농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봤습니다. 증여받은 첫 해인 2004년엔 제곱미터당 13,000원 수준입니다. 가격은 그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2013년엔 제곱미터당 29,000원 선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2014년 이후엔 상승폭이 커지더니 지난해엔 제곱미터당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7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먼저 지난 2013년 전으로 이 논에서 반경 2-3km 안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또 기장군 내에 정관 신도시 등 택지 개발과 곡선 전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장안에 대단히 많이 물량이 들어갔더랬어요. 기장 땅값이 팍 올라가는 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산단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용하기 위한 택지의 개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아울렛 공사가 시작돼 2013년 완공됩니다. 아울렛 주변 땅값은 당연히 올랐고 2.9km 떨어진 전복민 의원의 농지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현 농지업 아버지 전광수 회장 소유 농지의 공시지가 역시 아울렛 개장 이후 7년간 4배가량 올랐습니다. 아울렛 개장 전 10년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2배 가까이 가파릅니다. 아울렛 주변 전현 일가 소유 농지와 임야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아울렛 개장 전인 2013년 1월 6억 원에서 지난해 2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공단을 제외한 아울렛 그 주위의 땅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아무래도 그런 게 생기면 당연히 영향이 있지. 큰 쇼핑몰이 생겼는데 굉장히 계속 그 일대가 완전 논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본인과 가족 소유 땅 근처의 개발 호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재촉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의 62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이진종합건설이 지은 아파트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직선거리로 7.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진종합건설은 2002년 이 아파트 부지 2만 8천여 제곱미터를 산 뒤 2008년 10월부터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당시 전복민 의원은 시의원이자 이진종합건설의 등기이사였고 아버지 전광수 씨가 회장이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당시 언론 기사입니다. 분양되는 아파트 주변으로 부산 울산 고속도로, 명품 아울렛 매장 첼시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아울렛 쇼핑몰 옆이라 생활이 편리한 이른바 몰세권이라고 홍보한 겁니다. 이렇게 가족회사가 지은 아파트 분양이 한창이던 2009년 전복민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시에 적극적으로 재촉했던 겁니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 그 일대에서 이런 개발 사업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그 재촉을 하고 그것도 도의원, 그 시의원으로서 신분을 이용해서 그거는 뭐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복민 의원 본인이 소유한 땅은 농지입니다. 전 의원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제출한 농업 경영계획서입니다. 본인과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지은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한가운데엔 물 웅덩이가 생겼고 그 안엔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토지 가장자리에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심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밑에는 지금 이제 아무도 안 지어요. 농사를 안 해.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아니 그 일부가 그 지금 그 진입하는 도로 썼어. 양옆 옆으로 했어. 그래서 제가 일부만 쓰고 있다. 농사는 따로 짓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전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아울렛 유치는 자신이 시의원 당선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고 부산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장군에 있는 이진주택과
이진 종합건설의 아파트는 아울렛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농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아울렛 건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시의원이 그 절차 빨리 진행하라고 시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재촉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재촉한 아울렛을 본인의 회사 아파트 분양 사업을 홍보하는 데 이용을 했다. 야, 이건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네, 아울렛이 빨리 건설이 돼야 전봉민 의원 회사 아파트 분양에 유리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단지 아울렛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신도시 개발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울렛 개장은 호재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봉민 의원 일가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농지법 위반은 사실상 시인을 했어요. 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농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이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군요. 네, 농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정황이 발견된 의원들은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그린벨트 지역. 1200제곱미터의 이 땅은 소규모 농지와 그 옆에 2층짜리 건물이 포함된 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땅을 지난 2015년 지인과 공동 구매했습니다. 부동산 소개돼서 서영석 의원을 연결해줬어요. 또 서영석 의원 원래 동네 사람인데 그래서 장사를 오래 해서 다 전에부터 왔다가 서로 얼굴은 다 알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 땅이 제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땅을 산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이고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건 2019년으로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니란 겁니다. 지인과의 단순한 부동산 매매를 위치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공정치 않은 고도 행위입니다. 서 의원 말대로 2015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 의원이 산 고강동 일대 부지는 그즈음 아무 개발 호재가 없던 곳이었을까? 지난 2014년 부천시는 서울시에 광역철도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서울 화곡역에서 부천 원종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부천시 계획대로라면 철길은 고강동을 지나가고 지하철역도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역 이름도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고강역이었습니다. 당시 서영석 의원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2014년 광역철도 검토 영역 중간보고회, 국회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서 의원은 바로 이 고강동 일대 농지를 지인과 지분을 나눠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농지를 포함한 대지를 산 겁니다. 도의원을 하시면서 내부 정보를 빨리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내부 정보를 뭐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보를 다른 분보다 빨리 알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이 되는. 이 지하철 건설 사업은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고강동 지하철역 부지는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서영석 의원은 땅 구입이 개발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토지를 구입한 건 2층 건물을 식당으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 어쨌든 도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런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뭐 식당 같은 걸 운영하려고 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해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의 한 과수원. 과실수들이 1, 2m 간격으로 줄지어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지난 1998년 경매로 사들인 농지입니다. 강 의원은 이 땅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께 효도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당시 가격은 2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6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과수원입니다. 풀로 덮인 농지에 나무들이 띄엄띄엄 자라고 있습니다. 강 의원 배우자가 지난 2008년 7월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강 의원은 배우자 명의 과수원을 합쳐 올 초 모두 15억 원대 농지를 재산 신고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 농지 금액으로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부인 소유 부지를 제외한 강 의원의 과수원 땅을 창원시가 공원 부지로 수용해 사들였습니다. 창원에서는 이 공원 수용지하고 이제 아파트 짓는 토지개발 그 보상 지역에 한 근 3천억 가까이의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본인 것은 가음성근린공원에 과수원이 있지요. 이후 창원시는 강 의원 과수원 보상가를 42억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 땅을 2억 6천여만 원에 샀으니 차익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보상과 수용을 앞둔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농지, 즉 과수원을 수용당하며 보상금을 받게 된 강 의원 본인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차익이 10억 원 넘는 땅의 양도세율은 최고 45%. 강 의원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강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셀프 세금 면제 법안이다.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 돼서 그런 경우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적 이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이거는 뭐 일종 헌법이 정한 뭐 청렴의 의무 또 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과수원에 심어놓은 과실수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나무 500그루, 단풍나무 400그루에 대해서 지급된 보상금은 총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감사를 해보니 과실수 숫자가 크게 달랐습니다. 감나무는 258그루, 단풍나무는 243그루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보다 6천만 원이 더 지급됐다는 게 감사 결과였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잘못 가지급 보상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부당지급 의혹이 제기된 뒤 이틀 만에 나온 감사 결과였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기만 하면 되는 거라 속여도 빤히 들통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용역업체가 땅 주인 유리하게 숫자를 부풀린 이유는 뭘까? 감정평가를 위한 2차례 현장 조사 당시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강기훈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강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먼저 과실수 보상은 감정평가업체와 창원시가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과일나무 수를 조사할 때 토지 소유자가 참석해야 해 잠시 참석했을 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셀프 세금 면제 법안 의혹에 대해서는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일 뿐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과수원 수용 보상금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납부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농지가 공원에 수용이 되면서 3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 면제 법안을 냈다니, 야, 이건 참 심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은 도의원일 때 개발 예상 지역에 또 농지를 샀습니다. 이것도 딱 의심받기 좋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요. 이해 충돌이 아닌지 스스로의 기준을 더 엄격히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LH 사태 이후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 못했습니다. 상임위조차 통과를 못했다. 이거 참 어렵네요. 네. 그런데 농지를 산다는 건 농사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농사를 지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80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요. 저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먼저 농지 보유 1위 국회의원에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 11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 대구 지역 사업가 출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2004년부터 사들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양옆으로 솟은 안쪽 밭이 모두 한 의원 소유 농지입니다. 근처에는 아들 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한 의원 땅보다 더 넓은 16만 제곱미터 대지와 임야가 아들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사들인 뒤 아들에게 증여한 땅입니다. 한무경 의원과 아들의 땅은 총 27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크기보다 넓습니다. 그 아들 면허이 된 거는 대지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산인가 그럴 겁니다. 전이 아니고. 증여를 하신 거죠? 그렇죠.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의원 가족이 왜 강원도 평창에 이렇게 넓은 땅을 샀을까? 한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물, 공기, 자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20년 전에 결국 우리가 아직 미세먼지로 그나마 그래도 물과 공기가 좋은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은퇴한 뒤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귀농 생활을 하려고 이 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는 짓고 있을까? 한 의원 농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먼저 관리인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들어가 농사 짓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좀 허락 맡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좀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보이죠? 저기 저 나무 들어간다. 여기 저것도 대나무고 저것도 대나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자연농법이거든. 그러면서 한무경 의원 농지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해준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밀어주면 뭐 또 하시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관리는 해야 돼. 관리하신 지가 한 10년 넘으셨어요? 그렇죠. 관리해 주신 지 한 20년 되셨어요? 20년 안 됐죠. 땅 주인이 공직을 맡게 되면 갖고 있던 농지에 관리인을 두고 위탁 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을 맡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채 안 된 초선 의원. 관리인 말대로 10년째 위탁 경영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한무경 의원이 지금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탁 경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한무경 의원도 10년 넘도록 이들에게 농지 관리를 맡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분은 밭을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예. 제가 일요일 날 그 과실수로 심어가지고 지금 물 주러 제가 막 갔습니다. 갔다 오라고. 이분은 뭐 얼마나 관리를 오래 하셨나요? 오래 했죠. 그러니까 공직 진출하시기 전에 사업하실 때도 그럼요. 관리를 맡기셨던 거군요. 한 의원 측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 농지를 위탁 경영했다면 농지법 위반인 걸 아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돈 받고 농사 지어주는 위탁 경영인이 아니라 무보수로 관리를 도와주는 지역 주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틈틈이 농지를 방문해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에게 축구장 15개 면적에 달하는 넓은 땅에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도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땅이 너무 척박해 농사 짓기에 부적합하다면서 3,000제곱미터 농지에 과실수와 산나물을 재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농지 11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3%에 불과한 면적입니다. 관할 군청에 찾아가 농지의 일부에만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 전체는 다 농사를 안 짓고 뭐 일부만 짓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을 당시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다 농사 짓는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요. 한마디로 농지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부분 경작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공직에 취임한 뒤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스트레이트 취재 이후 한무경 의원 농지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예산군 골곡리.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있는 1,8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 소유의 농지입니다. 문 의원이 농지를 살 때 제출한 영농계획서.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 조경수와 과실수를 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었을까?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하지만 겉으로 봐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땅 이렇게 안 치고 한 수에 빼먹으려고 열심히 막 갈고 풀내고 다 할 텐데 아예 관리 안 한 거에 이 정도 무슨 이 풀이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관리 그냥 묵인 거예요.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충남 일대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문 의원 회사는 지난 2014년 충남 예산군이 폐기물 매립 시설을 허가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 여기에 당시 회사 대표였던 문진석 의원 소유의 골곡리 농지가 등장합니다. 회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 의원 소유 농지 포함 5개 농지를 버젓이 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로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농사 목적이 아니라 회사 진입로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미리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지 전용을 노리는 거죠. 농업용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다른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 자체도 농지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문진석 의원은 회사 시설 진입로로 명시된 농지 외에 바로 옆 380제곱미터의 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문진석 의원에게 농지를 구입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문 의원은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인 이름으로는 진입로가 농지가 확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행법상.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제 일단 산 거죠. 또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당 농지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넘기려고 해요. 회사로 다시 넘기려고. 또 농업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아마 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의 약 7,000제곱미터 토지. 농지로 되어 있지만 해안가, 특히 송정해수욕장과도 연결돼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나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듯합니다. 이 땅 주인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그 부모입니다. 위치가 좋아서인지 농지인데도 땅값이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입니다. 전체 부지는 신고된 가격으로 7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땅도 농지라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길목은 농지 맞고요. 뭐 농사는 지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나가봤는데 지금은 그냥 공터 상태더라고요. 아직 짓지는 않으시던데 농사를 안 지으시면은 뭐 처분하시라고 처분 명령 나갈 거고요. 처분 명령이 나가도 농사를 안 지으시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고요. 작년 4월 부산시는 이 땅 일부를 공원 부지에 넣기로 하고 토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지 소유주 대부분은 보상에 합의하고 수용에 동의했는데 이주환 의원 일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필지 빼고 총 9개인데 그중에 8개는 지금 수용이 됐고요. 협의되고 수용되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필지 남았습니다. 농지법까지 어겨가며 농사도 안 짓는 땅인데
수용되는 건 또 싫다는 이유는 뭘까? 이 의원 측은 부산시의 토지 측량에 문제가 있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소송이 언제 들어왔어요? 소송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아, 1심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은 우리 시에서 이기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측에 혹시 해당 농지가 나중에 개발될 걸 기대하고 수용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주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측량 오류에 따른 행정소송을 낸 것일 뿐 공원 계획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만드시는 분들이 법 위반 사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뭐 솔직하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 기자, 그러면 뭐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원래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농지법 자체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예외 조항만 16개나 됩니다. 16개요? 그 정도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실상 거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고 나서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투기에 이용되는 거죠.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아래에 있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좀 구멍이 뚫려 있다. 자, 이렇다면 이걸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은 법을 개정할 때마다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취득한 데 이어 쌀 직불금까지 신청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민들이 타가야 될 직불금까지 서초구청에서 타가신다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시는 분한테 직불금을 신청을 한 것은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었냐 이거예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정부가 실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이 처가는 남편이 농사를 지을 것을 고려해 자신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불붙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차관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쌀 직불금 수령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000여 명. 그 가운데 고위공직자 2,000여 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소유했고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까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직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과 수령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뜨거울 때는 뭐 몇 명 처벌하고 뭐 몇 명 비판받고 언론에서 그러다가 또 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되는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쌀 직불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실 농사 짓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그 뒤로도 계속 완화되기만 했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업법인의 지분을 최대 9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줬고 사전 신고할 경우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들이 줄어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유, 즉 16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말 혹은 체험농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받았을 경우,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등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땅을 산 뒤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현행 농지법에 있어서는 취득 과정에서 쉽게 취득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질 않아요.
예, 사실은 그게 법률에 실태조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국가나 지자체한테 의무를 담보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도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농지를 살 때는 직업과 영농 경력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위원회도 새로 만들어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는 절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을 갖다 제한하고 쪼개기로 샀다가 파는 쪼개기 매매도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 관리 감독해서 이 그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진짜 주인인 농민들도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나온 얘기가 토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농지를 살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큰 이야기,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도대체 누구의 땅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경자유전이라는 말대로 농지만큼은 누군가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농지로 돈을 벌겠다고 법을 어겨선 더더욱 안 되겠죠. 스트레이트는 계속 공직자들의 땅 문제를 취재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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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회의원과 땅, 그중에서도 농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크게는 두 축이었어요. 하나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 농지를 사고 또 팔고 보유하면서 이해 충돌 문제. 이 크게 두 축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템을. 먼저 국회의원들의 이 농지 보유 실태부터 좀 크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거의 4분의 1인데요. 그 배우자가 본인이 논밭 과수원, 농지를 가진 의원이 80명입니다. 80명.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4명 중에 1명은 농부다. 이렇게 이런 제목을 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처음 시작은 이주수 기자를 보면 자꾸 이렇게 3천만 원이 떠올라가지고 또 그분이 또 나오셨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너무 이주수 기자가 그분만 너무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살 수 있을까 봐. 이건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전범민 의원 관련 의혹을 3번째 다루고 있는데 이 뭐 결코 대상을 정해놓고 한 취재가 아니라 저희가 이 농지 부분을 취재하다 보니까 또 재산이 좀 많으신 편이고 또 농지를 보유한 부분이 있어서 취재를 하다 보니 드러난 부분이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대상이 취재 대상이 됐던 분들은 우선순위가 그 농지 면적 가액에서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보게 되는데 그들을 그 순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뭐 어느 정도 가액 그다음에 그 매매하신 건지 증여하신 건지 그 증여 받으신 건지 아니면 상속 받으신 건지 이런 걸로 해서 그 깊이 취재할 대상들을 좀 그 당연히 분류를 좀 해야죠. 그렇게 했고 사실은 전범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1,800제곱 정도라서 이렇게 그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그분 가진 농지가
농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고 그런데 그 주변 땅을 한번 열어보자라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주변 등기부등본을 따서 이게 아는 이름이 나온지를 살펴봤는데 네. 거기에 전범민 의원 그 주변 땅 주변 바로 옆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아는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알고 있는 이름이 나와서 좀 더 확인해 보니 총 7필지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그게 한 23,000제곱미터 정도니까 적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구장으로 따지면은 7,000 정도를 축구장으로 잡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좀 넘는 정도 세 개가 넘네. 넓이죠. 예. 이야. 축구장 하면은 우리가 흔히 딱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이 땅에 약간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축구는 끝에서 끝까지 뛰어가면 뛰기도 너무 힘든 정도의 넓은데 그게 한 3개 정도였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그러면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아까 이제 면적이 가장 넓은 분은 이제 한무경 의원이라고 이제 아까 네네.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 가액으로 따지면 누가 1등입니까? 강기훈 의원입니다. 강기훈 의원이 가지는 과수원이 2필지가 있는데 네. 본인과 배우자. 근데 가장 비싸요. 가액으로. 그것도 지난 2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5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이분은 이제 그 2월 달에 그 과수원 본인이 가진 과수원 부지가 그 창원시에 이제 그 수용되면서 가액 순위에서는 좀 밀려난 거죠. 공원으로 수용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는 그렇죠. 강기훈 의원이. 이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수용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와 관련된 법안을 낸 게 그렇죠. 문제였어요. 그 법안 내용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신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분들, 그러니까 공원이나 뭐 이런 그죠? 것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그 매입 가격이랑 그 수용 보상가랑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익에 대해서도 그 그냥 일반 매매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게 맞는 차익에 건데, 대해서. 예, 네. 그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한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안 취지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땅을 수용당하는 거니 이제 세금을 좀 면제해주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법 자체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본인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해당이 분이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공익 사업에 수용이 된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30 몇 억이? 세금을 내려면 10억 넘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매입 가격이 2억 6천만 원 정도고 네. 살 때. 예, 그다음에 보상가가 42억에서 43억 사이거든요. 그럼 40억 그럼 뭐 가까이가 수익이 그죠. 그러면은 뭐 38억, 39억 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거 정확하게 세법은 뭐 세무사분들이 좀 따져보셔야겠지만 저희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쉽게 보면 일반적으로 한 10억에서 14억 정도로 계산을 해요. 기자들 몇 명에서 해봤는데 아는 분들한테 본인마다 다 다르긴 해요. 평균가가 일단 10억은 넘는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대부분의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을. 그러면 이제 강기훈 의원이 내신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본인은 이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시각이고요. 근데 뭐 결국 세금을 다 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해명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근데 이미 강기훈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해서 그 논란이 된 건 한 달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더 지난 이야기죠. 근데 그 논란 이후에 저희가 다시 농지를 취재하면서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양도세를 냈다. 그래서 나는 이해충돌에서 좀 자유로운 입장이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밝혀주셨는데 그러면 이 양도세를 내신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시 질의를 드렸죠. 왜냐하면 뭐 이 논란이 있은 이후에 뭐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내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 언제고 이게 또 어느 정도 X였냐라고 다시 질의를 드렸지만 그거는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국세청에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개인정보다 보니까 세무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의원실에 이제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고 세금은 내셨다. 요거는 저희도 뭐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유가 없어서 어차피 땅 살 생각을 못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농지는 당연히 농사짓는 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좀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주수 기자의 취재 결과는 저에게는 너무 남의 세상 얘기 같은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취재하면서 좀 어땠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국회의원분들의 농지를 보러 다녔는데 뭐 사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죠. 저도 뭐 농지를 사거나 뭐 땅을 보러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두 가지예요. 진짜로 농촌 지역, 저희가 아는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멀리까지 논밭이 펼쳐진 곳에 있는 땅도 있고요. 여기에 왜 농지가 있지라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 있는 농지들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두 개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똑같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똑같은 거. 대전제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농지죠. 뭐 근데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농사가 이게 농사를 짓는 건가? 그럼 이를테면 그 서영석 의원 땅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러면? 서영석 의원의 사례는 처음에 이제 부천이에요? 논란이 됐던 게 이제 3기 신도시 인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맞아요. 3기 신도시 중에 부천 대장지구가 발표된 게 2019년 초 18년 말 이때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서영석 의원은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2015년에 샀죠? 15년이라서 본인도 3기 신도시 투자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해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농지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 농지법에서는 이제 1000제곱미터까지는 그러니까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주말 농장을 소유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사례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그 논란 속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는 거기가 3기 신도시 외에도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이다. 그 당시 서영석 의원이 땅을 샀을 때도 2015년에도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자고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분이 땅을 사셨을 때가. 그래서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 추진하던 방향대로면 그분이 산 땅이 행정동인 고강동에 역이 생기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서영석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의원이라서 말하자면 본인도 거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제안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설명회도 다 참석을 하셨었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뭐 공동 용역,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보고하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보고도 하고 그 최종 보고도 하는데 그 영상이나 사진자를 보면은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 물론 당연히 도의원이시니까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역 근처 여기에서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반경 3-4km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린벨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사실상 그분의 이제 해명은 거기다가 식당을 내서 그분이 땅과 건물을 같이 사셨거든요. 그 건물에 식당을 내서 그걸 임대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거기가 하수도 시설은 돼 있는데 상수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래서 본인은 상수도 허가를 받아서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수도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다 이제 그 모종 팔고 그런 비닐하우스 농가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본인은 아주 조용한 곳에 캠핑하듯 비슷한 그런 식당을 좀 내고 싶으셨다고 하는 게 이제 본인 해명이신데 제가 변호사분들이나 뭐 지역사회에 뭐 여쭤보면은 그 당시에 도의원이 그 겸직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식당을 내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 그 본인 해명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사례 중에 한미경 의원님은 야 땅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한무경 의원 땅에도 다녀왔고 영상 촬영한 거 보면 이제 드론으로도 촬영도 하고요. 그 안에 그 일부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보고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문가 눈이 아니니까 이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거를 다 기사에다가 뭐 써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요라고 얘기는 못 하죠. 근데 그 제 느낌이니까 너무 넓어서 또 사실은 그렇죠.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본인은 거기다가 이제 그 과실수랑 그다음에 뭐 나물 같은 거 그 잘 키우고 계시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이게 3% 정도라 그랬잖아요. 이건 문제 없어요? 이게 뭐 혹시 제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뭐 한 1000평을 예를 들어 샀어요. 그러면은 3%면은 30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30평만 이 농사를 지어서 나 농사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디 수용이 되거나 그러면 1000평을 팔면 돈은 사실 1000평치를 받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자 유전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생각대로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자문을 하고 또 게다가 이제 관할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분들이 아 지금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보고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또 좀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하게 여쭤봤는데 그리고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한부경 의원 측에서는 한 3% 땅에 대해서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대부분이 임야라는 판단을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농어촌 공사에 농지 은행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만 짓는다라고 군청에다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군청에서는 한마디로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셨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실 때는 그 농지 전부를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고 그 이달 중순 그 16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6일. 한번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본방울이 말미든 뭐 아니면은 뭐 스트레이트 후든 뭐 어쨌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그 여의도에 농부들이 많이 계시는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뭐 여유가 있는 분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인데 이제 문제는 그 땅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LH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뭐 누가 보더라도 개발될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서 뭐 쪼개기로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내가 산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정확하게 이해충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5년도에 다 아시는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들어있었던 조항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것까지 통과시키면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만 도려내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해충돌법 방지법의 대상은 공직자인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규정을 하면서 국회의원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 이제 직계조민속 이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엔 이제 무산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LH 사태 터지고 나서 이 필요하다. 이해충돌법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만들어 있잖아요. 지금 여야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가 일단 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상을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가족을 포함시킬 것이냐, 좀 비속까지 갈 것이냐 이런 대상부터 사실은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야 간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현되고 있죠. 근데 조금 진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올해 6월에 정부 법안이 이제 정부 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법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법안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조항이 있고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또 취득 이익이 있으면 몰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LH 사태 이후에 나온 거라서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범위의 문제, 대상행 범위의 문제하고 이제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건 되게 애매한 거죠. 네. 그리고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그럼 미공개 정보는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거 전에 보궐선거 전에 통과를 시킨다 만다 했었는데 그건 좀 무산이 됐고요. 앞으로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제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 농지와 관련해서 제일 기억나는 건 쌀 직불금 문제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추경 수매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쌀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얘기하면 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될까봐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고 돈을 줘서 쌀을 수매를 해주잖아요. 근데 직접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이 땅 대비해서 돈을 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직불금인데 이걸 이제 부당 수령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그때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태였죠. 직불금은 사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때 처음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인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그 LH 사태 때 거의 다 농지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됐던 땅들. 네, 뭐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 98% 정도가 농지니까요. 뭐 투기의 농지가 악용이 됐다라는 걸 지금 현상에서는 뭐 전제로 삼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농지가 투기에 악용되는가를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법적인 뭐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변론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 예외 조항을 여전히 16개나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16개 중에 조금 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도 야, 이게 예외야 좀 싶을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주말 농장이에요. 1000제곱미터까지는 주말 농장용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아내랑 제 아이가 뭐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4명이 따로 주말 농장으로 하면 4,000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4명? 모를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너무 깊게 물어봐요. 땅 보러 이번에 처음 갔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명당 될지. 우리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그래. 한 명당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방송을 진행한다는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다음 방송에 정확히 일거리를 던져주시는데.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주말 농장 그렇죠. 네네, 주말 농장은 1000제곱미터. 대표적이고. 그리고 상속도 있죠. 네, 상속은 이제 만 제곱미터거든요. 만 제곱미터까지는 뭐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자기 이제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땅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뭐 그 과정이 적법했다면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짜 농사를 지을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 농지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 방송 아이템을 제가 던져드린 것 같아서 몹시 지금 표정이 어두워진. 이거 상당히 미안해지네요. 그리고 팀장님은 계속 웃고 계시고. 근데 상속받은 사람은 아까 그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견 뭐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10,000제곱미터를 짓고 있다가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서 농사 짓기는 힘드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 조항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제곱미터 넘는 경우들도. 물론 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팔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든지 세금만 잘 내고. 그렇죠. 이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아이템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맨날 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얘기 많이 하는데
참 그 공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법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어젠다는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이제 퍼진 그런 어젠다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작은 거라도 계속 좀 고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뭐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 유관 상임위 또 자신의 전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는 못 가게 한다거나 제척해라 회피하라는 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말씀하시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이 이해 충돌 부분은 본인의 재산 또는 본인의 이해관계 또 자신의 농지 뭐 이런 것들을 늘리는데 자신의 권한이나 이익이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또 나아가서 공직자분들이 이해충돌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너무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높여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한테 엄격하면 사실 보는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이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다뤘던 그 박덕흠 의원 그리고 전봉민 의원, 이상직 의원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애정을 갖고 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녹화 날짜인 금요일이었습니다. 기사가 또 났어요, 그죠? 예, 그 이제 회사 측의 이제 횡령 및 배임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참 국회의원분들 물론 이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무언가 중요한 국가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하면서 언급한 세 분이 모두 지금 무소속 의원들입니다. 그죠? 문제 제기가 있어서 뭐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당에서도 책임지고 조사를 해주고 그리고 뭐 출당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뭐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는 이런 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니 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여야든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은 공당에서도 지금 송장영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천은 그 당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주수 기자 고생 많았고 아마 너무 이제 한 의원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여러 인연을 맺으시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거듭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된 거. 이주수 기자도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 봤을 때는.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이번에 다루게 될지 몰랐죠. 왜냐면은 제가 이게 한 달 넘게 취재했잖아요. 한 달 넘게 취재했을 때는 사실상 새로운 걸 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회사들 그리고 여러 그 회사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먼저 방송하는 그 프로나 그 방송사에서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뭔가 의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 사실 전봉민 의원 관련해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봤죠. 마지막 부분에 하루 이틀밖에 못 봤는데 발언과 그 농지 사이에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깝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 이거 좀 이것도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번뜩 들더라고요. 그랬던 거지 뭐 처음부터 뭐 전봉민 의원 걸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 우리 또 후 애청자 분들께는 이주수 기자의 호가 삼천 이주수 기자라고 약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공교롭다라는 공교롭다. 공교롭다. 어쨌든 이주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그 이해 충돌 문제는 팀장님 우리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오늘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주수 기자 또 할 건 해야죠.
아 구독 좋아요. 네. 보자. 알림 설정 본방사수. 제대로 하나 보자. 알림 설정 아니, 본방사수 구독. 중간에 끊으니까 너무 비참해지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여기 하나가 더 늘었네. 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연습을 시킬게요. 칼군무로 어떻게? 자자. 아 예. 사인 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